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케이트 무대에서 하이 패션에 이르기까지 스트리트 패션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외계인으로서 저는 지구에서 패션의 진화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와 함께 스트리트웨어의 역사, 트렌드,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신발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니커즈 문화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이클 조던의 에어 조던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에어 조던을 손에 넣기 위해 수백 달러를 기꺼이 지불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양한 브랜드와 스타일의 스니커즈를 귀중한 유물처럼 수집하고 거래합니다. 신발 한 결례처럼 단순한 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한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스트리트 패션은 단순히 스니커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케이트 문화, 힙합, 펑크의 요소를 통합한 전체 스타일입니다. 배기 팬츠, 크래픽 티셔츠, 후드티는 모두 스트리트 패션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한때 반항적이고 반문화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스타일이 어떻게 패션에 포함되도록 진화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스트리트 패션이 다른 패션 트렌드와 차별화되는 한 가지는 한정판과 독점 제품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슈프림과 베이프 같은 브랜드는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을 출시하고 팬들은 이를 구매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기도 합니다. 패션 애호가들에게는 보물찾기 같은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하는 것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뿐만이 아닙니다. 루이비통과 발렌시아가 같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은 컬렉션에 스트리트웨어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와 하이패션 하우스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여겨졌던 두 세계가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후드티는 운동선수와 노동자들이 보온을 위해 입는 실용적인 의복으로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벤즈와 스레저와 같은 브랜드의 등장으로 스케이트 문화와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후드티는 비수능과 반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후디는 대중문화의 상징적인 순간들 덕분에 새로운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투팍 샤쿠르는 프렌다 가더 베이비 뮤직비디오에서 후드티를 입고 등장했으며 마크 처커버그는 후드티를 실리콘 벨리 테크 문화의 필수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후디는 반문화와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후드티는 반항의 상징에서 하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찌와 발렌시아가 같은 명품 브랜드는 종종 엄청난 가격표를 붙인 자체 후드티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후디가 주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디는 여전히 개성과 전통적인 패션 규범에 대한 거부를 상징합니다. 스케이트 문화에 뿌리를 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를 입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편안하고 기능적인 옷을 만들고자 했던 스케이트보더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중 하나는 1994년 제임스 제비아가 시작한 슈프림입니다. 처음에는 뉴욕의 작은 스케이트 가게에 불과했던 슈프림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는 1980년 존 스투시가 시작한 스시입니다. 스투시 역시 스케이트 숍이었지만 크래픽 티셔츠와 편안한 캘리포니아 스타일로 유명해졌습니다. 스트리트 패션이 대중화되면서 하이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찌,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같은 하이엔드 디자이너들은 컬렉션에 스트리트웨어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같은 스트리트웨어 원단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구두치와 스웨트 팬츠와 같은 스트리트웨어의 기본 아이템의 5급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루이 비통이 슈프림과 협업한 것처럼 일부 하이 패션 브랜드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와 협업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리트 패션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많은 스트리트웨어 애호가들은 희귀한 한정판 제품을 수집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레이어링하고 믹스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의상을 만듭니다. 스트리트웨어는 또한 사람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었으며, 도시와 지역마다 고유한 스트리트웨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스트리트웨어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인기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 헉트를 생각해보세요. 이 브랜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한 에릭 브루네치가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 기술을 응용하여 독특하고 포괄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스트리트웨어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바비킴과 벤 셰나사파가 설립한 더 헌드레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리트웨어와 음악에 관한 블로그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래피티에 중점을 둔 자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이들은 매니, 골드, 아론, 카이 등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복잡한 스트리트웨어 시장에서 눈에 띄는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트리트 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팬을 확보하며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스트리트웨어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레싱레이프와 네이버후드 같은 브랜드가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독특한 디자인과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스트리트 패션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전통적인 사회 규범에 반항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9%이즈나 로나곤과 같은 브랜드는 엣지 있는 디자인과 파격적인 소재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는 명품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여 하이 패션과 로우 패션의 경계를 허물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중 하나인 슈프림은 루이비통, 꼼데가르송, 심지어 뉴욕 포스트와도 협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은 인기가 높아 몇 분 만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리트웨어가 명품 브랜드까지 참여하기를 원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트웨어는 스케이트 문화에서 소박하게 시작된 이래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하이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설립한 인기 브랜드가 많을 정도로 그래픽 디자인은 스트리트웨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리트웨어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전통적인 사회 규범에 반항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하위 문화가 패션 산업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스트리트 패션의 부상에 관한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구 문화의 독특한 측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